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님을 모셨는데요. 세상에 레슨 잘하는 프로님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레슨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레슨 받았던 분들 중 설명을 잘하시는 프로님 상위에 뽑힐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해박하신 프로님입니다. 스윙도 좋으셔가지고 2012년에 팽 장타대회 우승, 트랙맨 자격증, 온오프 광고 스윙 모델로 활동을 하셨던 프로님입니다. 오늘 영상 시리즈로 한 4편, 5편으로 나갈 건데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늘은 스윙 궤도에 대한 내용이고 어택 앵글, 그리고 앞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스윙 궤도란 어떤 것인지 시각적으로 체험해보세요. 그럼 레슨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레슨을 정말 잘하신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학동까지 네. 왔습니다. 드라이버 너무 잘 맞고, 아이언도 잘 맞고, 다들 전반적으로 사실 좋은데 한 번씩 이렇게 좀 크게 실수가 나요. 생크 나고 막 이렇게 짧은 채들이요? 네네, 그게 긴장하고 막 네, 그러면은 네. 그게 좀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시는 레슨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서. 그리고 좋습니다. 또 이게 저도 레슨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어프로치가 가장 스윙의 좀 기본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안 될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프로치 네, 먼저 맞아요. 연습하니까. 근데 그게부터 안 되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막 긴장돼가지고 잘 못 쳐놓고 치겠더라고요. 막.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짧은데 이건 버딘데라고 생각되는 데가 있으면 네, 네. 더 막 긴장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00m 110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100m 110 핀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네, 네. 막 쩔러가고 하니까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30m 먼저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네. 좋아요. 다시. 31. 약간 두껍죠?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짧은 걸 할 때도 네, 네. 사실 거리 다 솔직히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거리도 네. 이게 딱 지금 31, 26 뭐 이렇게 찍히는데 네. 그 편차가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네, 엄청 편차가 큰 게 그렇죠. 또 문제예요. 잠깐 보자면 네. 일단 웨지 플레이를 할 때는 사실 더 깊게 쳐야 돼요. 더 가파르게 컨택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네네. 찍어치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잘못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 네. 가파르게 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가 많냐면 네. 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최저점은 여기인데 네. 이 채 자체가 되게 가파르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가파르다고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파르게 친다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궤도 같은 게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렇죠. 그럼 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최저점이 훨씬 이 공보다 앞에 있는 거를 가파르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하면은 공이 여기 있는 상태가 사실은 가파른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공을 바로 가파르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확 찍어치면서 몸이 막히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네. 이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어프로치 할 때는 최저점이 여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공부터 때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프로치에서 미스는 뒷땅 탑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결국에는 막힐 때고 아까 미스가 나오시는 것도 생크나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 것들이 대부분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막혀서 튀어나와서 생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좀 더 최저점이 앞에라는 생각으로 회전을 해주면서 치게 되면 네. 몸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역할도 줄어들 수 있어서 좀 더 문제를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빈스윙 먼저 해보자면 네. 여기다 공이 있을 거죠. 네. 근데 채는 여기 떨어지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죠? 근데 그거를 땅을 여기를 친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요. 치는 거죠. 근데 네네. 지금은 표현하면 최저점이 앞에 생기는 이유는 채는 여기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몸이 회전하셨더니 앞에 떨어지는 건데 아.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얘를 뻗었죠.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뻗게 되면 채가 어떻게 될까요? 열려요. 열리는 것 문제보다 채가 쳐져요. 실로. 이렇게 채가 쳐져요. 그 얘기는 이렇게. 결국엔 또 다시 손이 멀어진다는 뜻이고 그럼 또 생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할 건 뭐죠? 채가 앞에 떨어지는 이유는 회전을 했기 때문에 앞에 떨어진 거지 손을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는 관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다시.
맞아요. 다시 해볼게요. 원래 여기서 채를 꺾었다가 피면 여기 떨어지는 네, 거죠. 네, 우리가 네. 어드레스를 여기다 했으니까. 네. 근데 회전을 했더니 채가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채가 일로 갔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회전을 했더니 채가 더 왼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웨지는 좀 더 가파르고 아웃인 궤도로 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아웃인 궤도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몸이 회전하니까 클럽이 닫혀 맞는 것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네. 일부러 뭐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는 봤거든요. 네, 뭐 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좀 아웃인으로 쳐야 되고 네. 그렇게 좀 들어와야 뭐 스핀도 그렇고 네.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치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스윙이 다 똑같다고 배웠는데 네. 네. 그거는 왜 아웃인으로 쳐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원이 있죠. 네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공이 드라이버는 여기서 치는 거죠. 단순하게.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이언은 이쪽에서 친다. 근데 웨지는 더 여기서 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니까? 그게 더 가파르게 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은 궤도예요. 예를 들어서 최저점 기준으로 궤도가 0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어요. 인아웃이든 아웃인 없이. 네네. 똑같은 궤도여도 왼발에 있는 공은 어떻게 될까요? 아웃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오른발에 있는 공일수록 인아웃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되죠. 네네. 그러면 인아웃이 심할수록 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더 처지고 손을 돌릴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굳이 스윙적으로 안 바꿔도 돼요. 그래서 선수들 중에 PGA 선수들을 보면은 짧은 채를 칠 때는 왼발을 더 앞으로 두고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아웃이 됐죠, 내 궤도가. 네네. 근데 이쪽 발을 앞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스윙 궤도가 바뀌어요. 아웃인이 되죠. 그러면 오른발에 있는 공을 더 바로 때릴 수 있고 인아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탠스로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프로치 방식을 뭔가 바꾸고 싶지 않고 한다면 지금처럼 스탠스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스탠스도 약간 오픈 스탠스를 네네.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게 대답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 질문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오픈으로 쓰는데 네. 백스윙이 제가 오픈을 섰는데 네. 원래 이게 어드레스가 이거니까 네. 백스윙 길이 이렇게 원래대로 오른쪽으로 빠져서 네, 네. 이게 좀 타겟 반대 방향으로 빠져야 되는지 네, 네. 오픈 스탠스를 섰기 때문에 바깥으로 타겟 빠져요. 반당이 아니라 이렇게 쓴 상황에서 네.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그렇게 빠져야 돼요. 아, 백스윙 이렇게. 네. 네. 왜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버리면 네네. 결국엔 채는 똑같이 뒤에 떨어지기 네네네.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보세요. 또 생카 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잘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섰죠? 네. 근데 채를 일로 빼면 네.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막혀요. 맞아요. 막혀요. 네, 막히기 때문에 내 몸의 움직임대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되죠? 채가 더 앞에 떨어지고 네네. 아웃인으로 공을 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필드 나가도 네. 이거를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빼면 뭔가 되게 좀 막히죠. 답답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들어서 근데 이거를 또 바깥으로 빼면은 공이 더 잘 맞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네.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스탠스대로 쓴 대로 맞아요. 이렇게 스윙을 좀 한다. 이렇게 빠져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유는 뭐다? 네네. 웨지는 더 가파르게 칠 거고 가파르게 친다는 뜻은 최저점보다 한참 더 오른쪽에 있는 공을 치는 거니까 그러면 인아웃이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질 거다. 네네네. 심해질 거니까 더 아웃인으로 스윙을 해야 막상 공이 맞을 때는 이 정상 각도로 맞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게 궤도가 또 이렇게 가면 네, 공은 또 저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네네. 그러지 않아요. 아, 왜냐면 결국에는 이 헤드가 이 토가 무겁잖아요. 네네. 이 상태에서 다음 채를 여기서 토가 무겁죠. 채가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돌아 들어오면 토크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클럽이 다쳐요. 맞아요. 다치기가 쉽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중에 왼쪽으로 가면은 땡겼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은 못 땡겼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몸이 막혔기 때문에 채가 도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몸을 열어주고 땡겨줬다면 클럽은 반대로 더 안쪽. 그렇죠. 열려 맞겠죠. 열려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네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쳐볼까요? 네, 한번 쳐보시죠. 그럼 이렇게 약간대로 맞아요. 놓고 궤도가 네, 벤싱을 여기다가 몇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칠 때 네. 회전이라는 게 이게 또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되게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건데 네, 네, 언제 회전을 하신다는데 네.
쳤을 때 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데 네, 네. 이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네, 네. 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네. 또 되게 궁금하고. 회전을 먼저 하는 건 맞는데 네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지금 얘기는 스윙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백스윙을 회전한 상태에서 회전만 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엎어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채를 좀 뒤로 내리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릴 때는 어프로치를 할 때 아예 몸을 안 쓰고 네. 손만 올렸다가 채를 다시 그 자리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단순하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싸고 그 자리에 떨어졌죠? 네. 그렇게 떨어뜨릴 건데 내가 회전을 했더니 그쵸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준을 찾기가 쉽겠죠. 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회전하세요,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손은 다시 백스윙을 하고 원위치로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손은 원위치. 그렇죠, 정말 단순하게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고 회전을 했더니 채가 좀 더 앞에 떨어지는구나를 찾아주면 좀 이 싱크를 맞추기 쉬울 것 같아요. 오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한번 해보시죠. 아니 속으로 진짜 너무 약간 되게 좀 놀랐어요. 오, 아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저도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것도 네. 이제 생각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네.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거 좋아요. 원래 네. 레슨 자체를 할 때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떨어진다. 괜찮으세요? 다시. 지금도 근데 손을 네네. 맞아요. 뻗은 거예요. 다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지만 뻗은 거예요. 다시. 그냥 그죠? 그럼 지금 거 보세요. 엄청 왼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보면 오. 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같은 느낌이 들어야 어택앵글을 가파르게 훨씬 만들죠. 아까 근데 더 깊게 좀 네. 누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이 공부터 바로 때리기 때문에 미스도 줄고 그리고 스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아마추어 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 스핀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탁탁선은. 맞아요. 네네네. 그럼 그 스핀이라는 거는 어떻게 먹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파란색이 어택 앵글이에요. 네네. 채가 들어가는 게 어택 앵글이고 공이 맞을 때 페이스 면 있죠. 로프트. 네. 로프트의 요 차이에 의해서 스핀이 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단순하게 스핀 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네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보세요. 굉장히 깊게 치고 페이스는 누워 있으면 스핀이 많이 먹는 거죠. 그럼 이거 핵심은 가파르게 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낮은 스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세요. 낮은 스핀 먹이는 게 사실 제일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세요. 이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1도고 얘가 뭐 한 40도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41도잖아요. 근데 똑같은 41도인데 만약에 어택 앵글을 10도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갭은 어떻게 되죠? 더 똑같은 똑같아요. 거죠. 네, 똑같으니까 네. 스핀량은 똑같은데 탄도가 낮게 가니까 낮은 스핀이 먹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핵심은 뭐다? 얘를 가파르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스핀의 가장 기본기인데 우리는 스핀을 먹으려고 다 아마추어 분들은 다 이렇게 들잖아요. 아마추어 그쵸? 생각은 여기 이거를 맞고서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걷어 올리려고 하는데 그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이 양을 많이 만들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걷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걷어치니까 몸이 막히죠. 네네. 그럼 채가 들려맞거나 탑볼이 나니까 반대로 손을 돌리죠. 네네. 그럼 거꾸로 되는 거죠. 어택 앵글은 엄청 완만해지는데 클럽을 닫으니까 이 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뜬 거 같은데도 아마추어 분들이 치면 공이 갑자기 확. 그럼 그 방금 틀리는 하신 거예요. 말씀을 좀 해보면 네. 이 궤도는 좀 가팔라야 되고 헤드가 좀 열려 있어서 맞아요, 위로 맞아요. 뜨면 이 갭이 차이가 커지니까 맞아요. 스핀이 많이 먹는 거.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거 플러스 왜 가파르게 만드냐 스핀량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게 로망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플러스 컨택에 대한 미스도 당연히 공부터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려면은 최저점을 많이 앞으로 만들고 어택 앵글을 지금처럼 깊게 만들 줄 알아야 숏게임 미스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지금 골동님이 갖고 계신 문제점은 뭐죠? 완만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들려서 채가 처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처럼 가파르게 치려고 한다는 뜻은 궤도 자체를 더
아웃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이 어떻게 되죠? 몸이랑 더 붙어서 돌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갖고 계신 문제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리스크가 적어진다. 맞아요. 이제 그거를 한번 저 궤도감이 없잖아요. 네네. 궤도 연습기로 한번 해볼게요. 네. 설치를. 이 궤도감 연습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저는 많이 레슨 때 아. 활용하고 있어요. 이걸 붙여서 연습을 해볼 건데 네네. 그러면 내가 정말 많이 채가 쳐져 다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잡아보시죠. 이거 시각적으로 너무 좀 그죠? 아예 면에 붙여볼까요? 붙여야 돼요? 네, 연습할 때는 아예 붙여도 좋아요. 이렇게. 맞아요. 샤프트에. 맞아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연습을 아. 해보면 그럼 채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죠. 지금 이것만 보는데도 소리 들었어요.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진짜 이게 뭐라고 소리 들었어요. 그 전까지 움직이는 느낌이랑 되게 다를 거예요. 이 샤프트를 붙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 사실 아웃인이었지 채는 항상 그 전에 어떻게 다니신 거냐면 네. 여기서 채는 이렇게 뜬 거예요. 샤프트가. 그렇죠. 손만 이렇게 간 여기 거지. 판때기에. 맞아요. 과하게 하면 이렇게 네네.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샤프트가 뜨면 결국엔 채는 들렸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웃인 궤도로 컨택을 못 해낸 거고. 그렇죠.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진짜 이게 없었을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뺀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허공에다가 하니까 네. 그 플레인이 약간 좀 안 그려지는데 네. 지금 여기 갖다 대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움직임이. 그렇죠. 맞아요. 이 면을 붙여서 한 결국에는 이 골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면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네. 이걸 좀 이용하면 면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어서 훨씬. 근데 제가 좋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또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움직일 때 이렇게 뜨기도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쵸?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면에 결국에는 채가 표현하면 처진 거죠. 채가 처진 거죠. 그렇죠. 그죠. 이게 연대로 딱 이렇게 맞아요. 이 라이각대로 맞아요. 그대로 놨을 때 이렇게 와서 맞아요. 그대로 이렇게 가는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 들려고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 어프로치에서는 이 토를 다운시키기도 해요. 네네. 왜냐면 힐이 들어가면 자꾸 뒷땅이 나고 채가 처진 경우가 많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완만하게 채가 이 빠져 들어가면서 이 채가 눕는 느낌이 줄어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거를 이해하려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면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느낌으로 많이 치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그게 스윙의 문제점인가? 맞아요. 그럼 저 이게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네. 뭐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다. 맞아요. 같이. 근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궤도를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결국엔 채가 처지는 거라서 특히 웨지니까 우리는 아웃인으로 만들었는데 아웃인 분들은 인아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털이 달린 거구나. 저는 아까 꺼내셨을 때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스티커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 막 울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울은 건 줄 알고 네. 그래서 왜 울었지 봤는데 이게 그 털이더라고요. 네. 이게 샤프트가 좀 이렇게 미끄러지라고. 그거 플러스 그런 건가요? 나중에는 이제 아이언 샷을 할 때는 네. 이걸 대고 하면 이게 네. 지나갈 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윙을 크게 대고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거를 그걸 이제 이용하려고 이렇게 번호도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번호가 그런 거. 이거 네.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기도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집에서 놓고 궤도 특히 프로님이 파시는 건가요? 제가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출처는 이따 제가 끝나고 여쭤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다 부어놓고 네. 그냥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네. 지나가 볼 거예요. 그냥 요거대로 그냥. 맞아요. 그대로. 그렇게. 이거 되나? 그래서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처럼 다시. 그죠. 그리고 따라 돌아볼까요? 그리고 따라 도는 것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맞아요. 돌아서. 그렇게 다시 이만큼 드시고 다시 따라 도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 따라 돌아보세요. 그럼 되게 안쪽으로 빠지죠. 네네. 그죠. 그쪽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어프로치를 할 때. 그죠? 우리 이거 한 2개만 더 해볼게요. 2개만 더 이쪽 해주시고. 이렇게. 맞아요. 웨지는 특히 더 그 느낌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이게 되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네.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에 뭔가 타겟 방향으로만 무조건 공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아니, 궤도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궤도대로 이게 궤도인데 그렇죠, 맞아요. 가다가 타겟 쪽으로 한다는 거는 뻗은 거죠. 이렇게 한다는 그죠, 느낌이죠. 뻗은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집어 한 방향으로. 그죠. 만약에 해머 던지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다가 나는 이 왼쪽으로 갔는데 해머가 절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원심력을 사용하고 회전력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타겟으로 공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표현하면 뭐 한시로 뻗어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대로 실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방향은 한 방향이니까 스윙 방향. 맞아요. 이따가 아이언도 해보시겠지만 지금 같은 느낌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 이게 네. 아니라 이렇게 아예 붙여서 이렇게 연습할 가야 되는 때는요. 연습. 왜냐면 그래야지 면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연습할 때는 붙여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거 빼고 네네. 대충 이미지가 이해되셨죠? 네네네. 이미지를 그리려고 하는 너무 거니까.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이 방향으로. 그죠. 그걸 빼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 심한 느낌이 드시죠. 그 네. 전보다.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왜 그동안 잘못 생각했지?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회전.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컨택이 좀 느낌이 다르죠. 깊게 들어가는 느낌. 그죠. 그전 거가 표현하면 걷어친 거죠. 그러니까 볼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볼을 맞추려고 해서 막아놓고 채를 빨리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할 때는 힙이 튀어나와서 생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막히면서 터치가 일관성이 줄어드는 거죠. 하나 더 쳐볼게요. 이게 이 판때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완전 왼쪽으로 간 게 네. 아까 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엄청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좀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완만하게 네. 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는 완전 대각선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궤도 자체 아까 그 놓아주신 대로 한 요 정도 약간 네. 15도 한 15, 그래도 20도? 되고 이제 일부러 좀 더 아웃인을 과하게 하는 연습을 했는데 네네. 이제 웨지 얘기를 좀 더 가자면 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핸드포워드가 되면서 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보면 네. 웨지 플레이 할 때는 대부분 다 클럽을 열어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간 게 네. 아까 제 똑바로 갔을 때랑 다른 느낌으로 네. 다쳤나?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돌려서가 아니라 회전이 여기서 되면서 핸드포워드가 되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클럽을 좀 열어놓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살짝만 열어놓고. 네. 근데 그 열어놓고 쳐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터치가 사실은 훨씬 맞는 거죠. 그렇죠? 너무 부드럽죠. 되게 깊게 쳤는데 부드럽죠. 이게 그루브에 탄 느낌이죠, 사실은. 그렇죠? 좋아요. 되게 작은 스윙을 했는데도 약간 이 스핀 먹는 느낌이 좀 드는 그쵸. 것 같아요. 이거는 깠다. 이게 밀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좀 맞아요. 이게 밀었다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몸 놓고 제자리만 놓는데 맞아요. 근데 회전 도는 맞아요. 느낌.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터치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완전 이해는 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인데 도는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터치감이 좀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스윙맨이나 이런 기계로 연습할 때는 진짜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 얘를 막 10도 이상 만들어요. 어택 앵글을. 네네. 10도 이상 만드는 연습을 하셔도. 그럼 여기서 어택 앵글이 가파라지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아직도 공이 여기 있으니까 네. 사실은 지금 움직임과 궤도로는 채가 훨씬 앞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그 전에 공이 앞에 있을 때는 이 공을 맞추려고 막는 습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택 앵글을 더 깊게 만들어 보세요라고 네네. 연습을 드린 이유는 더 여기 떨어뜨리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기다 한번 떨어뜨리려고 네. 해보겠습니다. 이 팔은 좀 붙여놓고. 괜찮으신데 약간 뻗었죠? 지금도요? 네, 약간 뻗어서 얇게 맞았는데 괜찮아요.
지금 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와, 어탱글이 한 4도가 더 올라갔네. 네, 채 좀 더 열어놓으시고. 채널 네, 열고. 맞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느낌이 더 부드럽죠, 아까보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똑같이 쳐도 이게 커지니까 스핀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3,000대였다면 4,000대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 어택앵글이 이제 아마추어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높아져서 네. 마이너스 나오면 이렇게 찍혀 맞아야 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건 여기에 맞아요. 최저점을 맞아요. 공부- 앞쪽으로 가는 게 어택앵글이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 이해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 알았다.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지만 어프로치에서 그 얘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네. 플러스 샷을 갈 때 막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치려고 반대로 가파르게 치려고 어떻게 하냐 되게 좁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걸 가파르게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좁히면 좁힐수록 몸은 어떻게 되죠? 사실 막히죠. 그죠? 그럼 반대로 채가 가파르게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보다 최저점이 앞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가 되게 넓더라도 어떻게 되죠? 회전력을 많이 했더니 채가 앞에 떨어지면 그게 가파르게 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크가 커서 더 뭐니 눌려맞는 느낌이 나는 거는 같은 의미. 맞아요. 그게 사실은 올바르게 눌러치는 거고 아마추어 분들이 찍어치겠다고 좁히는 건 사실 올바르게 눌러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이해하면 난 넓게 치겠지만 채가 앞에 떨어졌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막히지도 않고 찍어칠 수 있겠죠, 올바르게. 그럼 엄청 앞당을 내야지만 어택앵글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아까 이걸 잊는다는 생각으로 네, 좋아요. 생각할 게 많긴 한데 그 느낌으로 차분하게 몸대로 채가 다시 이거 밀었죠. 손 제세 여기를 치려고 손을 이렇게 미는 거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몸이 이제 가면. 맞아요. 회전력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그럼 채가 더 아까 이 연습기구처럼 더 왼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배웠던 프로님 하신 말씀이 어프로치를 드라이버보다 더 턴을 과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스탠스를 아웃인을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어차피 아웃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건데 하나, 둘 회전해 볼게요. 회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손이 쓴 힘은 여기까지죠. 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를 회전으로 채우는 거죠. 제가 왜 웃었냐면 네. 프로님이 이렇게 빼주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내치는 거예요. 그때 뻗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느낌에 우리 좀 큰 스윙으로 가볼까요? 좀 더 큰 스윙으로. 아까 말씀하신 6, 70 정도? 어떤가요? 프로님 정말 설명 잘해주시지 않나요? 저는 그동안 어택앵글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다운블로라는 게 가파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 레슨들 다 봐도 가파르게 들어와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택앵글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이 공보다 앞당을 내는 거라니 이게 완전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내려쳐도 어택앵글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 채만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스핀을 많이 먹이고 올바른 궤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최저점을 최대한 앞으로 끌고 와야 했던 거고 그건 팔로 미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걸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어프로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편, 다다음 편 계속해서 피칭, 아이언, 드라이버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궤도랑 어프로치 입사각 그리고 앞당 내는 방법을 아셔야 이 뒤에 영상도 다 보시는데 이해가 되시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중간에 나오는 판때기는 무한궤도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레슨 때 너무 도움을 받아서 레슨 끝나고 프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구매 좌표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을 직접 컨택해서 공구 좀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정가대로만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졸라서 지금 가격 협의 중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받아서 어제 라방에서 써봤거든요. 장점과 단점에 대한 후기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의 영상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제 서브 채널인 골독의 필드 투어도 구독해주시고 프로님께 레슨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본문에 양식 신청서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레슨들은 니어버드 멤버십에서 풀영상으로 다 풀려고 했는데 이걸 또 이해하셔야 이제 오늘의 레슨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니어버드 멤버십에서 이 지금 피칭편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